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이 분들과 맞는 세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래서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겪어본 크리스마스 디쉬들을 몇 가지 요리해서 여러분과 같이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재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메뉴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프랑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가족이랑 같이 한 오후 3, 4시 정도에 샴페인과 석화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조류 요리, 칠면조라든지 이런 걸 먹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표로 석화를 좀 가져왔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오늘 메인 디쉬는 양갈비인데, 양갈비는 주로 이제 그리스 그리고 이제 터키나 이집트에도 크리스마스 세시는 그 크리스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갈비를 크리스마스에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오레가노라든지 로즈마리 같은 거와 곁들여서 지중해식으로 요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양꼬치에 입맛이 익숙하죠. 그래서 큐민과 파프리카, 고춧가루를 곁들여서 우리 입맛에 맞게 양갈비를 오븐 구이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이 비프 웰링턴이 왔습니다. 이 비프 웰링턴은 안에는 이제 고기가 들어있고 그 위에 빠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갈아가지고 간을 한 이런 것들이 이게 둘러싸여 있고, 그 위에 파이가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요리죠. 제 능력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지를 샀어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20분 구우면 된다고 하니까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디저트 2종, 독일의 작센 지방의 대표 크리스마스 디저트인 슈톨른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크리스마스 디저트인 파네토네를 구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지 직송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날라온 애입니다. 일단 얘가 조리가 제일 오래 걸리니까 얘부터. 양고기는 좀 짭짤해요. 예, 저는 향신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큰 통으로 사가지고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좀 나누거든요. 어머니도 좀 드리고, 그래서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향신료를. 자, 여기 간이 안 된 쪽이 위로 가도록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 반대쪽은 간을 좀 더 듬뿍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좀 시원치가 않네. 자, 이렇게 해서 오븐에 사실 그 프랑스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해하는 음식이 굴이에요. 프랑스는 굴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굴을 세팅할 때 그 크러쉬드 아이스를 쫙 깔고 그 위에다 이제 되게 예쁘게 막 파슬리랑 막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버터랑 구운 호밀빵이 대체로 같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미뇨네 소스라고 그래서 이제 쫙 뿌린 다음에 이렇게 훅 이렇게 먹거든요, 떼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값싸게 즐길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빠진 게 미뇨네 소스죠.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거.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찾아봤더니 은근히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사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조그만 사각형. 근데 나는 양파 쏘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좀 만족감이 있는 게 뭐냐면, 자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체가 되니까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양파 써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다 이제 소금이랑 설탕을 요령껏 집어넣고, 후추를 많이 넣어야 돼. 한국 입맛에는 후추를 많이 넣어야 돼요. 비프 웰링턴은 뭐 제가 감히 요리할 수가 없는 요리라서 생지를 샀고요. 단지 이제 보니까 달걀을 풀어서 좀 위에다가 브러싱을 해서 구우면은 훨씬 더 이렇게 골든 컬러로 올라오니까 이걸 갖다 바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요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작네. 아, 이런 봉변이. 짜부됐다.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면 됐다 칩시다. 제가 요리를 아주 잘하진 않기 때문에
오븐 요리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유는 들어갈 때 모양은 아는데 나올 때 모양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분 정도 있다가 우리 개봉박두. 자, 분위기 좀 내봤습니다. 일단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양고기만 살짝 불안한 게 이제 아래 이제 기름이 흥건한데, 원래 이걸 제대로 구우면 기름까지 자글자글자글 하면서 쫙 붙어버려야 되는데 좀 덜 구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먹어보면 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 탐구생활 동영상 리스트 같죠? 국적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굴부터 먹고, 굴은 항상 그 유럽 사람들은 식사 전에 먹더라고요. 에피타이저 먹기 전에. 먹는 방법은 이 위에다가 이제 레몬을 좀 짜고, 그 위에다가 미니오네 소스를 이렇게 해서 비슷하네요. 우리가 해산물 먹을 때는 항상 시큼한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장도 일반 고추장 안 먹고 이제 식초 넣어가지고 먹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식초 양파거든요. 양파 식초 소스를 넣은 굴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와인 식초니까 조금 더 풍미가 있고. 왜 그 프랑스에서 굴을 먹나 보니까, 원래 그 애드벤트 기간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마스 전에 한 3주 정도 기간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기간이었대요. 금식 기간 비슷하게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고기를 못 먹으면 우리 생선을 제대로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는 심지어 이 애드벤트 기간을 시즌 오브 세븐 피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7가지의 진귀한 어떤 그 생선을 먹어보는 기간. 원래는 이제 고기를 못 먹는 기간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가, 그때 해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 그런 문화가 생겼대요. 그때 아마 겨울이니까 굴 공급이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프랑스에 가면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유이트리에라고 하는 굴 껍질 벗겨가지고 석화만 만드는 이 스탠드들이 레스토랑 옆에 이렇게 쫙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굴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올려 먹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오늘 그거를 좀 재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프랑스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그리고 터키, 그 이집트 쪽의 크리스찬 분들이 요 양갈비를 드신다고 해서 일단 한번 먹어보죠. 양꼬치 맛이네요. 제 기준으로는 좀 먹을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프 웰링턴. 이 파이를 갖다가 영국에서 2가지로 부르더라고요. 스위트 파이가 있고 세이버리 파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처음에 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거는 애플파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생지 위에다가 뭐 과일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거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치킨 수프를 안에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빵이랑 같이 이렇게 떠먹는 그런 치킨 팝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트 파이도 있고, 비프 웰링턴도 약간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이버리 파이를 먹으면 짭짤한 음식을 갖다가 생지에 넣어가지고 구웠다는 게 조금 생소한데, 한번 또 맛이 들리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섭취하는 또 그 맛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게 딱 자르면 되게 예쁘게 가운데는 고기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야채가 있고 이렇게 생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먹어볼게요. 그래도 맛은 괜찮은데 좀 더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딱 먹다 보니까 생각난 게, 우리 고기 고로케, 카레 고로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식사 대용으로 먹는 약간 그 맛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슈톨렌이 왔는데, 근데 원래 이제 그 슈톨렌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특정한 지역의 음식이에요.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의 음식이거든요. 그 드레스덴이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마켓 하면 떠오르는 딱 그 이미지 있죠. 드레스덴에 있는 그 마켓의 이미지예요. 심지어는 이 크리스마스 마켓의 별명이 스트루젤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톨렌을 파는 시장이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그 애드벤트 기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세 유럽에서는 거의 금식 기간에 가까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빵에도 버터를 넣으면 안 되게 돼 있대요. 이제 예수가 얼마나 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지 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버터가 안 들어간 마르고 딱딱한 빵을 먹어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이에른과 드레스덴이 속해 있는 작센 지방의 귀족들이, 우리는 북쪽 나라 사람들인데 여기는 그 식물성 기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교황님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대요. 그러다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종교 개혁 때 루터파로 넘어가면서, 야 이제 교황님 그 허락 필요 없으니까 이제 버터 넣고
버터만 넣지 말고 맛있는 거 다 넣어서 구워. 그래서 그 안에다가 막 그 당시 유행하던 진귀한 뭐 계피라든지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빵을 굽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슈톨른의 원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딴 동네들은 이제 자기네 동네에선 버터도 못 넣는데 여기는 다 넣어서 만드니까 이제 드레스덴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자꾸 사오고, 그래서 이제 드레스덴의 슈트루첼 마켓이 유명해졌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 그러면 가장 먼저 드레스덴을 떠올린다 그래요. 계피 아몬드 향이 진한 빵입니다. 밖은 완전 설탕가루로 커버가 돼 있고 향 안에서는 아몬드가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단맛은 건포도.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디저트, 대표 디저트를 하나 더 구했는데, 이거는 이탈리아의 대표 크리스마스 케이크죠. 파네토네. 원래 언박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자, 파네토네 이탈리아노. 파네토네는 말 그대로 그 파네토가 케이크이라는 뜻이고, 뒤에 오네가 붙으면은 크다는 뜻이에요. 거대한 케이크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이제 빵을 부풀게 만드는 기술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만한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이만하게 만들면 아무래도 속이 더 촉촉하고 더 말랑말랑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제빵사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도우가 요만하면은 요 정도 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만하게 나오게 하는 기술. 그래서 거의 그 공기를 먹는 것처럼 부드러운 그 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이민자들이 딴 나라로 이민을 가죠. 그럼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고향에서 팔던 이 파네토네가 거기서 크리스마스 날 이탈리계 가족들이나 이탈리계 이웃들이 모여서 파네토네를 굽는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빵이 됐다고 해요. 한 조각 먹어볼게요. 겉이 딱딱하지 않은 모카버니네. 근데 약간 유럽에서 아몬드 향은 좀 국룰인가 보다. 국룰이 아니라 대륙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여러 나라의 크리스마스 푸드를 갖다 그냥 한 테이블에 모아서 궁금이분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디너를 먹는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이게 한 자리에 대체로 있는 메뉴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세팅을 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거 먹어보는 또 이런 재미가 우리 탐구 생활과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탄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